결혼 10년 차. 저는 한 번도 며느리로서 당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눈치 보고 참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지 뭐.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정 엄마 제삿날, 시어머니가 제게 한 거짓말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해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째입니다. 엄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 친정아버지 시중, 자식들 뒷바라지. 당신을 위한 삶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딸은 매년 제사상 꼭 차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으로 가득 채울게요. 얘야, 시집가서 힘들지? 엄마가 미안하다. 며느리 노릇 참 어렵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 괜찮아요. 남편도 잘해주고 시댁도 좋아요. 거짓말. 엄마는 다 알아. 내 눈빛만 봐도 힘든 거 다 보여.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년 제삿날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고등어 조림, 손수 빚은 동그랑땡, 나물 3가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큰일 났어. 보일러가 고장 났나 봐. 물이 하나도 안 나와. 기사 예약했는데 10시에 온대.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있겠어. 미안한데 내가 좀 받아줄 수 있어? 어머님, 그게 오늘이 왜? 무슨 일 있어? 설마 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친구가 시댁보다 중요해?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이 친정엄마 제삿날이에요. 새벽부터 준비해 놓은 음식들이 있어서. 제사. 며느리가 친정 제사를 그렇게 챙겨? 죽은 사람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살아있는 시어머니 집에 보일러 터졌는데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냐고? 그 애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큰 프로젝트 마음먹으면 어쩔 건데? 넌 집에서 애들이나 보는 사람이잖아. 시간 많잖아. 응?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간 많잖아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손주를 남한테 맡기면 되겠어? 엄마가 키워야지. 경력은 나중에도 쌓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갈게요. 그래.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작은 며느리는 자기 일만 생각하는데 넌 집안 생각을 하니까 좋아. 그럼 10시까지 와 있어.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 여보, 나 회사 가봐야 돼. 오늘 발표 있어서. 당신 어머니 보일러 고장 났대. 나보고 가서 기사 받아달래. 아, 그래? 미안해. 근데 나는 진짜 못 빠져. 당신이 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장모님은 돌아가셨어. 오늘이 제삿날이야. 아, 그랬구나.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우리 엄마도 급한 거잖아. 제사는 내년에 더 잘 지내면 되지. 내년에 더 잘 지내면 된다고요? 1년에 단 하루 엄마를 위한 날인데 그마저도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차마 제사상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진만 찍고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라도 제사 지내야지. 운전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이 약속 못 지켰어요. 엄마는 평생 남 위에 사시더니 딸도 똑같네요. 나를 위한 삶은 대체 언제 살 수 있는 걸까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화분 및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 있다며 나가신 것 같았어요. 보일러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온수가 잘 나왔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보니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멀쩡한데?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가? 10시가 되길 기다리며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응. 작은 며느리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응. 진당동 그 맛집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곳 예약해놨어. 12시에 보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약속이 있다며, 친구 만난다며, 집을 비운다고 하셨는데, 작은 며느리랑 점심 약속? 큰 며느리. 걔는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보일러 기사 받으라고 불렀지. 하하하. 핑계 대니까 순순히 오더라고. 넌 바쁜 사람인데 큰 며느리가 해야지 뭐. 걔는 집에서 애들이나 보는 사람이잖아. 시간도 많고. 아, 참. 큰 며느리가 오늘 친정 엄마 제사래. 뭐 어때? 죽은 사람 제사보다 살아있는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며느리 교육은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니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나이도 많고 맏며느리니까 음식 준비 다 해야 돼. 알겠지? 작은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일도 바쁘니까 설거지만 시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 말도 안 돼. 내가 봐줄게. 대신 생활비는 좀 보태줘야지. 한 달에 30만 원이면 돼. 저는 매달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한 푼도 안 드린다는 걸. 어머, 이거 백화점 거네. 역시 작은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큰 며느리는 맨날 마트 선물 세트만 사오는데. 작은 며느리가 산 건 10만 원짜리, 제가 산 건 15만 원짜리였는데도 브랜드만 보시더군요. 제사는 큰 며느리가 다 준비해. 작은 며느리는 바빠서 못 와. 대신 제사비는 반반 내는 거니까 나중에 작은 며느리한테 돈 받아. 제사는 혼자 준비하고 비용은 반반 내고 칭찬은 작은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며느리?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보일러 기사는? 보일러 고장 안 났던데요? 뭐. 아, 그게 아까는 안 나왔는데 저절로 고쳐진가 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됐네. 너 그냥 들어가도 돼. 어머님, 저 다 들었어요. 뭘? 작은 며느리랑 통화하시는 거요. 보일러 핑계대서 저 불렀다고.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라고. 친정엄마 제사보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다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10년이에요, 어머님. 10년 동안. 전 어머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들었어요. 일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뒀어요. 손주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하셔서 제 경력을 포기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드렸어요. 명절, 제사, 생신.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제게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게 작은 며느리는 진짜 바쁘잖아. 너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다고요? 제 시간은 시간이 아닌가요? 저도 오늘 친정엄마 제사 지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거짓말로 저를 여기 불러놓고 작은 며느리랑 맛집 가신다고요? 야,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가 감히.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참기만 했어요. 이해하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며느리한테 그러시는 거지. 작은 며느리는 진짜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시간 많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뒤에서 이렇게 비웃고 계셨던 거예요? 비웃다니.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님도 누군가의 딸이셨잖아요. 어머님 친정어머니 제삿날에 누가 못 가게 막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제 엄마도요. 평생 며느리로 살다 가셨어요. 당신을 위한 삶은 한 번도 못 살아보시고 마지막에 제 손 잡고 그러셨어요. 며느리 노릇 힘들지.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저는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매년 제사는 꼭 지낼게요라고요. 근데 그 약속도 못 지키게 하시는 게 이게 맞나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던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어머니 보일러 고장 안 났었어. 저 속이신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작은 며느리랑 점심 약속 있으셨대. 나는 시간 많으니까 보일러 핑계로 집에 불러놓고 혼자 나가신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 무슨 이유? 당신 동생 며느리는 바쁘고 나는 한가하다는 게 이유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당신 엄마 가정부야?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깰라. 10년 동안 목소리 낮춰 살았어. 10년 동안 참고 이해하고 양보했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나는 며느리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내 친정엄마 재산은 안 중요해. 당신 어머니만 중요해.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얘기는 무슨 얘기? 당신도 어머니 편이잖아. 맨날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작은 며느리는 진짜 바빠. 이런 말만 하잖아. 나 이제 당신 엄마 일 안 할 거야. 명절도, 제사도, 생신도 작은 며느리가 바쁘면 당신이 하던가. 나는 이제 내 엄마 제사나 제대로 지낼래.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시댁일에 나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하셔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 제사인데 내가 안 오면 누가 준비해?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시간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야, 너 지금 삐진 거야? 그때 일 아직도 그래? 삐진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해온 일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제 호의를 권리로 아셨던 거예요. 저도 일 찾아볼 거예요. 손주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어린이집 보낼게요. 매달 드리던 30만 원은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쓸게요. 너 지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워진 제사 음식을 다시 데워서 혼자 조용히 제사를 지냈어요. 엄마, 늦었지만 왔어요. 미안해요. 딸이 약속 못 지켜서. 근데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셨는지. 며느리로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엄마처럼 참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딸 좀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과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